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신법 강의로 돌아왔는데 이걸 끊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법은 말 그대로 심리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심리를 다스리는 법. 자, 여러분들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함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좋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슬픈데,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법 위에는 신법이 있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법이 딱 컨펌이 되신 분들도 이 신법이 다 무너져가지고 한 번에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정말 가끔씩 신법이 무너져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려면은 이 신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신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뭐 트레이딩이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위험이 항상 여러분들 존재합니다. 물론 가장 위험한 건 자기 자신이지만 그 자기 자신에서도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절을 잘 못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뇌동매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손절을 못하는 거랑 뇌동매매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잘하면 뇌동매매를 끊을 수가 있고요. 뇌동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을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일단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타점들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RSI 기법도 있을 것이고 뭐 캔들 기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기법들이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특히 초보자분들은 한 가지만 딱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다 좋아 보이는 것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손절을 잘하려면은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한 가지만. 그거를 어떤 조건이 왔을 때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손절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의 한 가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언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지 시간대를 여러분은 안다는 건데, 이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긴 하지만 24시간 여러분들이 다 매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아시아장에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유럽장에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미장에 매매하시는 분도 다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변동성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좀 큰 변동성을 원한다 미장 하시면 되고, 나는 좀 중간 정도의 변동성을 원한다고 한다면 유럽장 하시면 되고, 나는 아직까지는 초보자라서 변동성이 조금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아장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시아장의 계약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미장 때 조금 짜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누적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만의 본인만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마음이 떠난 타점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타점은 여러분들 하루에 30번 40번은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여기서 얽매이다 보면은, 그죠? 다음에 나올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빨리 줄이고 빠르게 손실을 확정 짓고 다른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1번, 2번, 3번을 확실하게 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면은, 손절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손절 잘한다는 거는 인정을 빨리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입했던 포지션이 잘못됐고 인정을 빨리빨리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손절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만원 손실 볼 때 20만원 벌면 되는 거고요, 30만원 손절 볼 때 50만원 60만원 벌면 그게 여러분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다 벌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래서 손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수익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착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이 고착화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집착이 되는 것이고 아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심리, 무조건 나는 수익을 봐야 돼, 이런 심리가 여러분들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의외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매매를 잘 못해요. 그 이유는 손절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천재인데, 그죠?
내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잘못된 오만한 생각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게 되고 수익을 잘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따라서 순응하는 사람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뭐, 빠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잘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강한 자리, 강한 종목들 또는 좋은 기회들을 잡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확률이지만 그것보다 확률이 무조건 100%라는 게 아니잖아요. 10번 중에 3번, 4번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확률을 빨리 인정을 하고, 그래서 손절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손절을 했다라는 게 실패가 아닌 겁니다. 실패가 망했어 이런 실패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응당 있어야 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한 번에 다 무너지잖아요. 이런 급등주가 아니라 천천히 물량을 매집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크게 가고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한 번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조건 수익을 보겠다는 심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손절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 하나의 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목 좋은 자리에다 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목만 좋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가게 월세로 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도 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손님을 호객하려면 여러 가지 뭔가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절은 당연히 순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트레이딩하는 거는 사업, 즉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한다, 손절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일체 쓰지 않고 무조건 순이익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월세 밀리겠죠, 인건비 밀리겠죠, 다 밀리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손실로 돌아온다. 그래서 애초에 손절을 짧게 잘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주적을 시킬 수 있는데, 손절을 안 한다라는 그런 심리가 깔렸기 때문에 한 번에 나중에 다 두드려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당연한 비용 처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의 재미라고 하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나가는,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재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번 트레이딩 할 때마다 그냥 매매 자체가 재밌는 게 있어요. 매매 자체가 돈을 벌든 잃든 간에 재미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중독 증상이에요. 재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욕심을 절제하면서 돈을 버는, 쌓아나가는 재미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매 자체가 재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독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려고 하는 건 도박을 하시면 돼요. 잃을 때 적게 잃으면 되고요, 벌 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카지노, 이 선수들이 어떻게 포구들을 뺏겨 먹냐면 처음에는 조금씩 잃어줍니다. 그래서 배팅을 많이 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한 번에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아야 돼요. 꾸준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검증된 기법 안에서 손실이 이루어진 거라면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기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뇌동매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매매하다가 정말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 뭐냐면 수익을 발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야 돼요. 수익을 냈으면. 근데 그거를 끊지 못하고 또 들어가서 크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과다 분비하게 되고 보상회로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늘은 내가 10만원 벌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운 좋아서 300만원 벌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10만원 번 거에 만족을 못하고, 오늘 50만원 벌어야 되는데, 오늘 100만원 벌어야 되는데, 오늘 200만원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욕심을 만들게 되고, 그 욕심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매매를 클릭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자체가 재밌으면 안 됩니다. 트레이딩으로서 불려나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한 계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과 내동매매 두 개를 무조건 끊어야 신법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딱 한번 공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평생 하실 거면은 이건 무조건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절을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뇌동매매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손절을 인정하지 않고 복구 심리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복구할 필요 있을까요? 혹은 내일 당장 이제까지 날렸던 500만원, 1000만원 당장 복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죠? 천천히 조금 차근차근히. 그래서 이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여러분들 욕심을 끌어내셔야 뇌동매매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버는 것은 여러분들 누가 정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약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요, 좋으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다 보면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손익절은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재미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자체가 원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즉 탑 트레이더의 공통점 뭐냐면 항상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거기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두서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레이딩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매매 자체가 재밌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빠르게 손실을 인정하고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성공하는 트레이더의 하나의 길이 되겠습니다. 뇌동매매랑 손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습관이 되면 가능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무조건 격파하셔야지만 어떤 기법을 여러분들이 연마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투사와 해외 증권사가 콜라보하고 있는 만불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자, 만불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함투사와 제휴된 해외 증권사에서 텔레그램 시그널을 보내드립니다. 진입자리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공부 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만원 상당의 강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랩 배주시킨 5일 이론 이법 같은 경우에도 이법 카페를 가입하시고 유튜브 글을 시청해주시면 저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